자, 봅시다. 일단은 상세로 보긴 할 거거든. 먼저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이제 답지랑 이거 좀 줄게. 자, 전체 다 줄게. 이거 아니야. 이게 답지고 그것도 주긴 할 거야. 그리고 해결 답지. 태규야, 너 과제 해왔어? 근데 안 하면 안 좋다. 알아서 잘. 지금 해야 되는 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면 나중에 잘 챙겨갔다가 하고 아니면 다시 뽑아달라고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한 번 듣고 내가 못했던 거를 한 번 듣고 잘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제 다시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그렇지 않니? 진짜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쌤이 일일이 다 확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1번은 이제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걸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이 합이 같다. 이게 뭐 원소를 찍어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고 각 원소들이 곱이 같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네. 어쨌든 이거 풀게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주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시너지니까 맞을 것 같아. 하여튼 어디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기억을 했으면 잘 풀었을 거고 만약 기억이 안 났으면 오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집합 x가 주어져 있기를 2, 3, 5 A 다음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모두 다르다고 돼. nx가 5라고 돼 있으니까 모두 다른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이 246이래. 그러면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을 다 써서 맞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안 좋지. 시험 시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쳐낼 건지를 고민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중에 만약 2를 가진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 2를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부분집합이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4C 2개의 부분집합이 있는 거야. 3일 때도 5일 때도 나머지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2도 3도 5도 A도 A 더하기 3도 얘네들 모두가 4C 2번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네들의 합이 얼마라고 지금 246이지. 그럼 이제 풀면 A 값이 구해지게 될 거지.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문제는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요령이다 보니까 쌤이 한 번 더 넣은 거고 사실은 어렵진 않다 맞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면서 드물간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두 번째 거는 바로 드물간을 해버리게 되면 A 교 B는 공개를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 수 있겠지. U. 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 여집합인 관계인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집합 문제는 벤더램이 진짜 중요합니다. 잘 다루도록 하십시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U가 이제 1부터 9까지 거예요. 9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 A라는 집합이 2, 3, 4, 5, 2, 3, 4, 5.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4, 5, 6, 7, 8. 4, 5, 6, 7, 8.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쪽을 만족시키는데 이런 거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와 B와 X가 나오는데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괜찮아.
물론 이제 벤다름 없이도 풀 수 있는데 그리면 상황이 훨씬 더 이제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차 X가 어디야? A에서 X를 뺀 거냐? 여기죠. A차 X. 그 다음 B차 X가 어디야? 여기. 이 둘이 지금 같대.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두 자리에 원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었냐면 지금 여기 4, 5, 6과 4, 5, 6이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맞지? 2와 3은 어디 가야 돼? 2와 3은 원래 여기 아니면 여기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따라서 여기에 이제 2와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7, 8도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못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여기가 7,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사실은 컴만 찍으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 중 사실 여기는 있어도 괜찮고 여기도 있어도 괜찮고 이 자리 중 어떤 자리에 4, 5, 6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nx가 6인데 그리고 x 차이 이거는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 다조건이 약간 그 문제의 그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x차이 교집합 x차 b가 여기거든. 이 자리가 공집합이 아니래. 근데 우리는 어차피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서 무조건 여기 많이 집어넣으면 이득이란 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은 최소값을 구할 때가 아니면 사실 필요는 없긴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눈 원소 중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몇 개 있지 지금? 저기 우리 2, 3, 4, 5, 6, 7, 8을 썼으니까 1과 9만 남았잖아. 1과 9만. 1과 9의 위치만 안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을 집어넣는 건 손해지. 9를 집어넣고 여기 4, 5 중에 하나를 여기 6을 여기다 박아버리면 그때 원소 6개 되면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 6이 들어가도록 이 자리 9가 들어가도록 잡았을 때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같은 문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적당한 중간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A교 X는 B교 X래. 이거 무슨 뜻일까? 자, A에만 있는 원소랑 B에만 있는 원소를 X가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주가를 잘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벤다를 한번 그려보면 결국 A교 X는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리고 B교 X는 이만큼이야. 근데 그 둘이 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원소가 없고 여기는 원소가 없다.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잖아. 벤다를 그리면 상황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1, 2, 3과 다시 A라는 집합이 1, 2, 3, 4, 5와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4, 5, 6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4, 5와 4, 5가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1, 2, 3이라는 친구는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못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1, 2, 3이 들어가는 거지. 마찬가지 6은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니까 여기 6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4, 5는 어디 갈게? 4, 5는 여기 있어도 괜찮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여기 A와 B는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집합이니까 요 자리 또는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봅시다. 결국 X가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는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위치가 정해진 게 1, 2, 3, 6, 4개밖에 없어. 나머지 6개는 다 괜찮아. X에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따라서 D에 6.5 이렇게 만들어. 괜찮아? 5번은 내가 이렇게 좀 가볍게 설렁설렁 설명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렁설렁 설명하는 거거든. 혹시나 막 이해가 잘 안 되었거나 그러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6번은 어려워. 작년에 이제 쌤이 이거를 모의고사 좀 뒤져보고 했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아마 일반 내신 문제 어디서 가진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해 보이는 문제는 하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져서 문제 좀 변형을 했거나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어지기를 이제 3부터 9, 이제 27, 81, 243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가 조건에서 N, A 합, B 합, C가
4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상한 조건이 하나 있거든. A교 B요, A교 B요. 그리고 합씨 이 친구랑 그 다음에 B차 C 이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원소들과 이 친구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 친구의 원소의 합이 이 친구의 원소의 합의 9배래. 근데 뭐 이제 3의 거듭 쪽에 나왔으니까 9배라는 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거는 사실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뭔 의미인지 알기 어렵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일단 벤다임을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영역에다가 번호를 붙이자.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영역, 6번 영역, 7번 영역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제 예전에는 문자로도 설명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 늘어나면 문자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숫자 하면 숫자로 해도 문제가 있는데 경우 나눌 때 우리가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지 않았지. 그게 중복되어서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좀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때 이 집합이 어디지? 이 집합 A교 B여 합시. 결국 A에서 B를 빼고 C랑 합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그려져. B차 C는 어디야? B차 C는 여기가 B차 C.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지? 서로 소이면서 합치면 뭐가 되는? A 합 B 합 C가 되는 그런 관계였던 거야 사실. 아주 특수한 관계를 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친구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집합의 원소의 합을 S라는 기호를 써서 많이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내가 여기다가 SU를 구하게 되면 저거 전부 다 하면 얼마가 되지? 계산을 할 때 기왕이면 좀 편한 거 계속 위주로 계산하는 게 좋겠지. 얘가 30, 얘가 90이니까 120, 243에다 120을 더하면 363이 되겠다, 맞지?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S, A, 교, B여, 합시 얘를 하고, 그 다음 S, B, 차, C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9배의 S, B, 차, C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더하게 되면 10배의 S, B, 차, C가 될 건데, 실제로는 얘네 둘은 서로 소기 때문에 S, A 합, B 합, C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아? 아, 괜찮아? 얘가 뭐지? 얘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주어졌어? 4개라고 주어졌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소를 스몰 a라고 쓰자. 그러니까 A 합, B 합, C에 속하지 않는 원소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를 A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63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가 11 배수야. 그러면 여기서 뺄 수 있는 원소, 내가 뺄 수 있는 원소 누구밖에 없어? 3이랑 243 두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 A가 될 수 있는 수는 3 또는 243입니다. 잘 따르고 있어?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의 첫 번째 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A가 3일 수 있잖아, 맞지? A가 3. 그러면 SB 차시가 뭐가 되지? SB 차시가 36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게 B 차시가 36이라는 걸 결정하는 순간 B 차시의 원소가 실제로 정해져 버려. 왜냐하면 더해서 36이 되는 건 9, 27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얘가 9와 27. 같은 이유로 A교 B여 합C라는 친구도 결정이 되겠지. 얘는 이제 3을 제외한 나머지 두 원소 81과 243을 원소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다 조건이 있는데, 다 조건에서 N 뭐였지? A교 B 곱하기 NC가 3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거든. 근데 C라는 집합은 무조건 녹색의 부분 집합이지. 근데 녹색이 지금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무슨 뜻이야?
녹색에는 원소가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한 개밖에 안 된다. 아니 C에 대답을 잘해줬는데 질문을 쌤이 못했어. 맞지? 왜냐면 봐봐, 이게 녹색 전체잖아, 맞지? 녹색 전체 원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C는 녹색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그러면 녹색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곱해서 3이 돼야 되는데 곱해 3이 되는 건 1, 3, 3일밖에 없잖아. 얘가 아무리 커봤자 2야. 그러면 2가 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성화 괜찮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근데 어쨌든 이게 1이라는 말은 여기 요 원소, 요 A교, B교, C에 우리가 관심이 있거든. 지금 문제에서 뭐하라고 했지?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교, B교, C의 이제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이게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C의 원소가 몇 개라는 사실, 한 개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겠지. 어차피 얘도 이 녹색 영역의 안쪽에 있고 C의 안쪽에 있으니까. 괜찮아?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가고, 아니 꼭 한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걸 확인을 좀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 A교 B가 3이래. 근데 이 주황색 영역의 원소도 몇 개 있지 지금? 이게 주황색 영역에 있는 거잖아. 얘가 주황색 영역이고 얘가 녹색 영역이야. 그치? 주황색 영역이 여기 2개 있어. 근데 우리는 요 A교 B를 몇 개 만들고 싶어? 3개 만들고 싶어. 여기 그럼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2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 2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가 3개 만들려면 7에 무조건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한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N, A교, B교, C도 몇 개라는 사실, 한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들어가야 돼? 그거는 둘 다 괜찮다 않지? 그거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A교, B교, C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81이거나 또는 243이거나 이렇게 만들지. 자, 두 번째로 A가 243이라고 해보자. 그럼 SB차 C는 12가 될 거고, 그럼 B차 C는 3과 9가 되겠지. 그리고 A 교 B역 합 C는 이번에는 27과 81이 되겠네. 그리고 같은 이유, 어차피 여기 원소 개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숫자는 바뀌었지만 원소 개수는 안 바뀌었잖아. 지금 이 관계는, 요 관계는 그대로 다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교 B교 C가, A교 B교 C가 뭐이거나 27이거나 이제 81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A교 B교 C의 원소의 최대값은 243이 될 거고 최소값은 27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둘이 빼면 216이 답이 되는 거야. 잘 이해했어? 요거는 쌤도 사실 이제 처음 풀 때 좀 많이 헤맸습니다. 의도가 잘 안 익히더라고. 이제 이거를 인지하고 이렇게 좀 잘 끌고 가야 되는 그걸 요구하는 거야. 이거에 다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 다를 먼저 붙들고 있다가 좀 시간 좀 썼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7번인데 7번은 간만에 듣는 단어일 건데 사실 잉여의 문제입니다. 잘 풀었어 7번? 자, U가 이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인데 자, 문제에서 뭐 가조건은 NA가 이상이다. 라조건은 사실 이제 X 더하기 Y가 이제 3의 배수다 이런 말이잖아. 자,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들 중에서 내가 어떤 두 수를 선택해서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게 하래가 기본 요구사항이야. 혹시 잉여류 들어본 적 있어? 소연아, 잉여류 들어본 적 있어? 중요하지 않아, 맞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그 대화의 편의를 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모든 자연수는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잉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원래? 원래 나머지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홀수 짝수는 뭐지? 사실은 2의 배수와 2의 배수 아닌 수잖아, 맞지?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와 나머지가 1인 수로 분류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 3의 배수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와 1인 수와 2인 수로 분류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판단이 쉬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저런 아이들을 쓴다고 하고 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너희들의 개념 설명을 할 때 매번 그거 있잖아라고 할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1부터 20까지 자연수를 이제 분류하고 싶은 거야. 뭘 기준으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채워가는 거지. 이제 어차피 구조는 잘 이해될 테니까 19, 20 그리고 여기 18에서 끝날 겁니다. 각각 7개, 7개, 6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두 수를 선택해서 더할 때 3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알고 싶어. 어떻게 둘이 더하면 3의 배수가 될까? 무조건 이 나머지가 0인 수들끼리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집합 A를 얘네들만 가지고 구성하면 3의 배수가 만들어지겠다. 근데 또 어떻게? 대사 나왔지? 근데 될까? 될까? 그렇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반드시 하나만 고르고 여기서 반드시 하나만 고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거는 여러 개 들어가도 상관없거든. 3, 6, 9 다 넣어도 걔네들끼리 더하면 뭐가 돼? 걔네들 중에 2개 골랐다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1, 4, 2 이렇게 집어넣으면 1과 2를 더하는 건 괜찮고 4와 2를 더하는 건 괜찮은데 1과 4를 더하는 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우가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만들 때는 이거 가지고 몇 개를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2의 6제곱이야. 근데 그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0개일 때인 경우 한 가지, 그리고 2개일 때인 경우 6가지를 빼야 돼. 맞지?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만들 때는 무조건 여기서 한 개 고르고 여기서 한 개 골라야 돼. 여기 고를 수 있는 7개, 고를 수 있는 7개, 그래서 7 곱하기 7개.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게 문제 유산이에요. 팔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지금 아마 연백에 넣어놨을 거고 실어지에도 있습니다. 숫자만 바꿔놓은 거지, 숫자만. 자, 우리가 남자 125명과 여자 120명이 있어. 그때 이제 쌤이 이거를 어떻게 표를 그려볼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예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은행 이게 분류 기준이 두 개거든. 은행 A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 B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남자 여자 또 나눠놨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은행 A를 이용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자. 괜찮지? 자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260이래. 즉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수의 합이 단순 합이 260이라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사람 몇 명밖에 없어. 실제로 사람은 245명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중복으로 세워진 친구가 몇 명이라는 얘기야? 중복으로 세워서 260명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15명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속하는 친구가 15명이라는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가조건에서 읽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나조건을 보게 되면 두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한 남자 고객의 수, 그건 여기를 밝히는 거지. 여기 이 두 개를 더한 거. 여자 고객의 수는 여기와 여기를 더한 거. 근데 그들의 수가 같대. 그러면 우리가 요 친구, 그러니까 이쪽 영역이야.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의 수는 모두 몇 명이지? 여기 245에서 다시 지금 여기가 총 245라고 했잖아, 맞지? 거기서 얘네들을 빼는 거야. 그러면 230명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과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남자 여자 수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이 115인 거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이 115인 거죠. 그러면 총 남자는 125명이었으니까 여기 125명 중에 여기에 115명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10명이 들어가는 거고 여자는 여기 120명이었는데
전체가 120명이었는데 115명 들어갔다 여기가 5명이 되어서 둘이 더해서 딱 15명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수는 10명이 될 겁니다. 괜찮아? 그다음 봅시다. 9번 봅시다. 9번은 사실 8번은 이제 쌤은 어렵다고 생각해. 9번은 그냥 쉬웠습니다. 봅시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케냐. 자, 여튼 자, 인도네시아가 180명이고 노르웨이가 몇 명이냐면 15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120명이래. 즉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이 120인데 문제에서 여기가 40이라고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80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전체가 400명이었는데 여기 40과 80을 빼게 되면 280명이 된다. 따라서 여기와 여기의 합이 280명. 이 둘의 합이 280. 즉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의 합집합이 28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둘이 더한 거에서 빼면 되니까 50이 나오죠. 여기 인원의 총수가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선택한 학생 A는 50이 되는 거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B는 80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10번도 사실 쉽게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10번도. 오케이.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 풀 때 배달고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여 교 B가 9래. 여기가 9라는 얘기야. 그리고 A 여집합이 24라고 줬거든. 그러면 A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는 24가 26이 되고 여기가 26이 될 겁니다. 전체. 이 전체 NA가 26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나는 이제 B의 값의 범위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X라고 잡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26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 친구도 0 이상이고 0 이상이고 이 친구도 0 이상이니까 X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X 더하기 9의 값의 범위니까 구하게 되면 9 그리고 35 이렇게 되어서 2개 더하면 44가 됩니다. 괜찮지?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마 11번일 건데 보니까 6번이랑 11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혹시 11번 잘 푼 사람 있어? 자, 일단 봅시다. 11번 어려웠어. 어쨌든 볼게.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이를 깔끔하게 하는 게 어렵다고 얘들아. 자, 봅시다. n 비교 C가 3, 비교 C가 3, 그리고 n b 차이가 3, 그다음에 n c 차이가 2.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문제에서 이제 NA 곱하기 NB 곱하기 NC의 뭐 최대값과 최소값의 이제 합을 구하시오. 하여튼 최소값을 합을 구하시오. 맞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잘못 썼나? 아니요, 잘 썼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비교 C가 어디지? 비교 C 여기잖아, 맞지? B 차이가 어디지? 여기잖아. C 차이가 어디지? 여기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최대 최소 처리할 때 사실은 상황이 간단하면 뭔가 대충 느낌으로 풀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데 상황이 복잡하면 이렇게 미지수를 자꾸 푸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방금 보여준 그 상황에서는 어디를 미지수로 잡는 게 이득일 거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우리 비교 C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B 차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C 차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어디를 미지수로 잡을 것 같아? 맞지? 저기가 다 엮여 있는 친구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3 마이너스 X. 얘도 3 마이너스 X. 얘는 2 마이너스 X인가? 다음에 2가 돼야 되니까. 잘 썼나? 왜 약간 느낌이 다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처음 풀 때는 아마 여기 X를 잡았나 봐. 여기 X 잡아서 다 표현이 돼서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의 값의 범위가 이제 0 이상 2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다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차피 x가 3 이하면 2 이하는 이제 그 겹쳐버리잖아. 그래서 2 이하인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더해서 뭐 해야 돼?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랑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4개를 전부 다 더하면 8-2x가 나와. 8-2x. 맞지? 그러면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시 말해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범위는 x가 1 이상 2 이하라는 범위를 일단 첫 번째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근데 이제 이게 x가 2일 때가 조금 더 간단하거든. 그래서 2일 때를 먼저 해보고 1일 때를 합시다. 1일 때가 조금 복잡해서 첫 번째로 x가 2일 때 생각해요. 거꾸로 있으니까 x가 1일 때를 해야 되군요. 1일 때 합시다. 그냥 우리 1일 때 합시다. 그럼 배달 다시 그릴게. 우리가 이제 쌤한테 이 정도면 어쨌든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한 3문제 정도 안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시간을 쓰는 거잖아. 깔끔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야. 원소 몇 개 총? 6개 될 정도 됐어. 그러니까 00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때는 간단하다. NA 곱하기 NB 곱하기 NC를 하게 되면 그러면 NA가 2, NB가 5, 그리고 NC가 4가 되어서 40이 일단 값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상황 봅시다. X가 2일 때.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몇 개밖에 안 결정됐지? 4개밖에 안 결정됐지.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나머지 2개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지? 총 몇 군데지? 나머지 2개의 원소 갈 수 있는 곳. NU가 6개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해했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가 될 때부터 먼저 찾아볼까? 최소가 될 때. 최소는 어쩌면 좋겠어? 다 바깥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NA가 1, NB가 4, NC가 3 이렇게 되어서 이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괜찮아? 다 밖으로 빼야지, 맞지? 그 다음에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최대가 되려면 기왕이면 교집합에 집어넣는 게 이득이겠지. 왜? 그럼 A에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혹은 A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갈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2개를 사실 여기 집어넣는 게 좋을 거냐 여기 집어넣는 게 좋을 거냐인데 어디가 좋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 응? 이쪽? 이쪽? 이쪽! 이라고. 왜 그럴까? 우리가 합이 일정할 때 가운데 값이 중앙 값에 가까울수록 곱이 커져. 그러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는 6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x 곱하기 y가 언제 제일 크지? x가 3, y가 3일 때. 그러니까 둘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곱이 커진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0일 때 아마 최대일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사실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지? 실제로는 3가지밖에 없어. 2, 0, 1, 1, 그 다음에 0, 2 이렇게 3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그 3가지 해보면 돼. 사실 해보는 게 맞지, 시험에서는. 불안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2, 0, 1, 1, 그리고 0, 2 해보게 되면 2, 0은 아마 쌤 기억으로는 48인가 50인가 나오고 1, 1, 0, 2 둘 다 60 나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처럼 딱 2개의 합인 경우가 아니잖아, 맞지? 3개가 엮여 있으니까 사실 이게 값이 꼭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 모두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0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A는 3이 될 거고요, B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5가 되겠군요. 그래서 곱하면 60이 되어서 나오면 7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 1, 1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24번이면 단답형 맨 마지막 문제는 영역에서 나왔지. 제일 어려워라고 낸 문제야. 실제.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12번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올라가긴 한데 봅시다. NA가 3? 서영아. 네? 이번에는 쌤이 어디를 미수로 잡을 거 같아? 어느 영역을? 아, 이거 답이요. 응? 12번. 잘 풀었구나. 근데 쌤은 아마 이제 여기가 A고 A 차 B가 여기고 A 차 C가 여기니까 여기를 미수로 잡을 거 같아. A에만 속해 있는 거. 왜냐하면 세 집합이 모두 그 친구랑 관련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 차 B가 1이니까 A 차 B가 어디지? A 차 B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X가 돼야 돼. 그리고 A 차 C가 1이니까 여기도 1-X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랑 모두 더한 게 3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다 더했을 때 3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x의 값의 범위가 이번에는 0 이상 1 이하라는 사실을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교집합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우리는 저기다가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이득이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 x가 0이라고 해봐. 그러면 0, 1, 1, 1이 되지. 그러면 이 교집합에 들어있지 않다가 확정된 원소가 두 개예요. 왜냐면 0, 1, 1, 다시 그래.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0개, 여기가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이게 확정이 된 상태야. 그치? 그러면 지금은 교집합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가 총 몇 개인 거야? 두 개가 안 들어있지. 근데 두 번째로 x가 1이라고 한 거야. x가 1.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저 교집합에 들어있지 않다가 확정된 원소가 몇 개? 한 개야. 얘만 확실히 안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득이야? 우리는 비교시에 어차피 다 때려 넣을 거거든. 왜냐면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저거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케이스가 더 좋은 케이스라는 거지. 왜? 확실히 저 교집합에 안 들어가는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원소를 뭘로 채워주고 이 원소를 2로 채워주고 저기 3, 5, 6, 9, 10을 나머지를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뭐 아무나 집어넣고 나머지 4개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 그냥 다 때려 넣으면 그게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 때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답은 3부터 5, 6, 9, 10을 다 더한 거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느끼겠지만 다 이게 해석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 좀 하고 이게 이런 문제가 몇 개 더 있어. 거기 쌤이 그 과제용으로 준 프린트에도 몇 개 더 있으니까 하면서 연습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의미 있게 한 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실제로 이 미지수 잡고 풀었을 때 풀이가 좀 깔끔해지는 문제가 15개의 시험 중에서 한 7, 8개 됐어. 그럼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200명이 있대. 총 200명. 뭐 NU가 2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소방이 있고 그 다음에 실패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가소권을 보게 되면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은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회원보다 70명 적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 수를 편의상 Y라고 하자. 받지 않은 걸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 받은 사람은 뭐라고 쓸 수 있지? 얘가 70명 더 많다고 한 거니까 거꾸로 썼으니까 쌤은 70 더하기 y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이거 둘을 다 뭐가 되지? 뭐가 되지? 200 전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y가 얼마야? 65가 돼. 괜찮지? 이게 첫 번째 턴이에요. 이 문제는 이걸 먼저 해야 그 다음 걸 진행을 할 수 있어.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65고 나머지가 135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 문장을 해봅시다. 나 문장은 뭐냐면 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회원보다 수명 많대. 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센스를 발휘하면 좋으냐면 어차피 이 친구의 합과 이 친구의 숫자를 비교할 때 얘는 양쪽이 다 들어있잖아, 맞지? 20 더 크게 만드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20 더하기 x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랑 더 했을 때 135가 되니까 여기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편의상 별이라고 하게 되면 x랑 20 더하기 x랑 별까지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고? 135가 된다. 그럼 별은 이제 115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115 마이너스 2x가 된다. 115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 친구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여기를 미수로 이걸 구하는데 미수를 잡지 않은 이유는 얘를 가지고 얘네들 둘을 표현하기 불편해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5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115 마이너스 2x의 값의 범위니까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115가 최대가 될 거고 x에 2분의 115를 집어넣으면 이제 최소가 될 건데 실제로는 얘가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얘는 이제 얼마야? 57.5가? 그래서 57이 될 거라서 57분은 114가 되어서 최소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지금 질문 있어? 저거 2분의 115보다 작다는 어떻게 나와요? 영이상 항상 이 미주 잡을 때 모든 패턴이야. 이 부분식도 전부 다 영이상처럼 전부 다. 얘 생각보다 다 봤지. 벌써 다 풀었어? 그렇대요. 이거는 과제용까지. 자, 여튼 벌써는 아니구나. 지금 시간이 지났구나. 자, 여튼 괜찮니? 지금도 해결됐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14번은 실은 그냥 이제 이걸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한 것 같아. 좋은 문제 하나 넣고 쉬운 걸 이제 그 뭐지 지금 전 미수 잡고 푸는 걸 연습시켰어야 되는데 약간 순서가 잘못돼서 14번 많이 쉬웠지. 잘 풀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질문 있어? 괜찮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